제4절 무효와 취소. 무효는 법률 행위가 성립한 때로부터 법률상 당연히 효력이 없는 것으로 확정이 된 것이고, 취소는 일단 유효하게 성립한 법률 행위의 효력을 제한 무능력이나 의사표시의 결함을 이유로 취소권자가 그 효력을 소멸시키는 것을 의미하는데, 이 두 개를 비교해 보자면 무효는 첫 번째로 특정인의 주장이 없어도 당연히 효력이 없는 것이고, 취소는 특정인이 주장을 해야 그 효력이 없어질 수 있습니다. 무효는 처음부터 효력이 없는 것으로 취급이 되고, 취소는 취소하지 않은 동안은 효력이 있는 것으로 취급이 됩니다. 무효는 그대로 두어도 그 효력이 없는 것에는 변함이 없지만, 취소는 그대로 두면 무효로는 할 수 없습니다. 절대적 무효하고 상대적 무효가 있는데, 절대적 무효는 앞에서 우리 공부한 103조하고 104조인데, 민법 103조 선량한 풍속 기타 사회 질서에 위반한 사항을 내용으로 하는 법률 행위는 무효로 한다고 해서 무효 요건이 돼 있고요. 104조 당사자의 궁박, 경솔 또는 무경험으로 인해서 현저하게 공정을 잃은 법률 행위는 무효로 한다고 되어 있습니다. 이 두 가지는 절대적 무효고요. 상대적 무효는 107조로서 첫 번째, 의사표시는 표의가 진이 아님을 알고 한 것이라도 그 효력이 있습니다. 그러나 상대방이 표의자의 진이 아님을 알았거나 이를 알 수 있었을 경우에는 무효로 합니다. 라고 되어 있고요. 108조 통정한 허위의 의사표시로서 상대방과 통정한 허위의 의사표시는 무효로 한다고 되어 있습니다. 민법 137조 법률 행위의 일부분이 무효인 때에는 그 전부를 무효로 합니다만은, 그러나 그 무효 부분이 없더라도 법률 행위를 했을 것이라고 인정될 때에는 나머지 부분은 무효가 되지 않습니다. 이 법률 행위가 일부 무효가 되려면 조건이 있는데요. 첫 번째는 법률 행위가 자체가 있어야겠죠. 두 번째는 그 법률 행위를 일부로 나눌 수 있어야 되고, 세 번째는 무효가 없어도 법률 행위를 했을 것이라고 인정이 되어야 합니다. 민법 138조 무효인 법률 행위가 다른 법률 행위의 요건을 구비하고 당사자가 그 무효를 알았더라면 다른 법률 행위를 할 것을 의욕하였으리라고 인정될 때에는 다른 법률 행위로서 효력을 가집니다. 139조 무효인 법률 행위는 추인하여도 그 효력이 없습니다. 그러나 당사자가 그 무효임을 알고 추임한 때에는 새로운 법률 행위로 본다는 것을 참고해 두시면 되겠습니다. 140조 법률 행위의 취소권자, 취소할 수 있는 법률 행위는 제한 능력자, 착오로 인하거나 사기, 강박에 의해서 의사표시를 한 자, 그리고 그의 대리인이나 승계인이 취소할 수 있습니다. 141조 취소된 법률 행위는 처음부터 무효인 것으로 봅니다. 다만 제한 능력자는 그 행위로 인해서 받은 이익이 현존하는 한도 내에서 상환할 책임이 있습니다. 현존하는 한도 내에서 상환할 책임이 있다는 걸 알아두셨으면 좋겠습니다. 민법 142조 취소할 수 있는 법률 행위의 상대방이 확정한 경우에는 그 취소는 상대방에 대한 의사표시로 해야 합니다. 143조 취소할 수 있는 법률 행위는 제140조에 규정한 자가 추인할 수가 있고, 추인 후에는 취소할 수 없습니다. 전조의 규정은 전항의 경우에 준용합니다. 144조 추인의 요건, 추인은 취소의 원인이 소멸된 후에 해야만 효력이 있습니다. 두 번째, 제1항은 법정 대리인이나 후견인이 추인하는 경우에는 적용하지 않습니다. 145조 법정 추인이라고 해서 취소할 수 있는 법률 행위에 관해서 전조의 규정에 의해서 추인할 수 있는 후에 다음 각호의 사유가 있으면 추인한 것으로 본다라고 되어 있는데요. 이 각호의 사유란 일부나 전부의 이행, 그리고 이행의 청구, 경계, 담보, 취소할 수 있는 행위로 취득한 권리의 전부나 일부의 양도, 그리고 강제 집행이 있는데, 경계가 뭐냐면 채무의 중요한 부분을 변경을 함으로써 새로운 채무를 성립시킨과 동시에 기존에 있었던 채무를 소멸시키는 계약행위를 말합니다. 그러나 이 145조의 법정 추인에 이의를 보류한 때에는 그렇지 않다고 되어 있다는 거 알고 계시면 되겠습니다. 146조 취소권은 추인할 수 있는 날로부터 3년 내에 법률 행위를 한 날로부터 10년 내에 행사해야 됩니다. 제5절 조건과 기한. 147조 정지 조건이 있는 법률 행위는 조건이 성취한 때로부터 그 효력이 생깁니다. 정지, 성취 두 개 연관해서 기억하시면 되겠습니다. 해제 조건이 있는 법률 행위는 조건이 성취한 때로부터 그 효력을 잃습니다. 정지 조건은 조건이 성취를 하면 효력이 생기는 거고요. 해제 조건은 성취를 하면 효력을 잃는 거라고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당사자가 조건 성취의 효력을 그 성취 전에 소급하게 할 의사를 표시한 때에는 그 의사에 의한다고 되어 있는데, 나중에 배울 기한 도래에는 이 세 번째 사망이 없습니다. 148조
조건부 권리의 침해 금지, 조건 있는 법률 행위의 당사자는 조건의 성부가 미정한 동안에 조건의 성취로 인해서 생길 상대방의 이익을 해할 수 없습니다. 149조 조건의 성취가 미정한 권리 의무도 일반 규정에 의해서 처분이나 상속, 보존 또는 담보로 할 수 있다는 거 암기해 두시면 되겠습니다. 150조 조건 성취, 불성취에 대한 반신의 행위, 조건의 성취로 인해서 불이익을 받을 당사자가 신의 성실에 반해서 조건의 성취를 방해한 때에는 상대방이 그 조건을 성취한 것으로 주장할 수 있습니다. 두 번째, 조건의 성취로 인해서 이익을 받을 당사자가 신의 성실에 반해서 조건을 성취시킬 때에는 상대방은 그 조건이 성취하지 않은 것으로 주장할 수 있습니다. 151조 불법 조건인데요. 조건이 선량한 풍속 기타 사회 질서에 위반한 것인 때에는 그 법률 행위 자체를 무효로 봅니다. 조건이 무효가 아니고 법률 행위 자체가 무효라는 점 알고 계시면 되겠습니다. 조건이 법률 행위의 당시 이미 성취한 것일 때에는 그 조건이 정지 조건이면 조건 없는 법률 행위로 해야 되고 해제 조건이면 그 법률 행위는 무효로 합니다. 이거는 기존에 있었던 정지 조건이면 조건이 없는, 그러니까 이, 정, 조로 암기를 하시고 이, 해, 무로 암기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조건이 법률 행위의 당시에 이미 성취할 수 없는 것인 경우에는 그 조건이 해제 조건이면 조건이 없는 법률 행위로 하고 정지 조건이면 그 법률 행위는 무효로 합니다. 152조 시기 있는 법률 행위는 기한이 도래한 때부터 그 효력이 생깁니다. 종기가 있는 법률 행위는 기한이 도래한 때부터 그 효력을 잃습니다. 기한의 이익과 그 포기, 기한은 채무자의 이익을 위한 것으로 추정을 합니다. 기한의 이익은 포기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상대방의 이익을 해할 수는 없습니다. 기간인데요. 155조 기간의 계산은 법령, 재판상의 처분 또는 법률 행위에 따른 다른 정한 바가 없으면 본장의 규정에 의한다고 되어 있고요. 156조 기간을 시, 분, 초 이렇게 작은 단위로 정한 때에는 즉시로부터 기산을 하고요. 157조 일, 주, 월 또는 연으로 정할 때에는 초일은 산입하지 않습니다. 초일 불산입이에요. 그 기간이 오전 0시로부터 시작하는 때에는 초일을 산입합니다. 158조 연령의 계산점, 연령 계산에는 출생일을 산입합니다. 159조 기간의 만료점, 기간을 일주월 또는 연으로 정할 때에는 기간 말일의 종료로 기간이 만료합니다. 160조 역에 의한 계산, 기간을 주월 또는 연으로 정할 때에는 역에 의해서 계산합니다. 주월 또는 연의 처음으로부터 기간을 기산하지 않을 때에는 최후의 주, 월 또는 연에서 그 기산에 해당한 날의 전일로 그 기간이 만료합니다. 월 또는 연으로 정한 경우에 최종의 월에 해당 일이 없는 때에는 그 월의 말일로 기간이 만료합니다. 161조 공휴일 등과 같은 그 기간의 만료점은 기간이 토요일이나 공휴일에 해당할 때는 그 기간은 다음 날로 만료됩니다. 감사합니다.